네, 잇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들 좀 아니라는 생각이죠. 아마 나 쓸 때까지 쓰다가 잇몸 좀 안 좋고 피나고 불편한데 나중에 다 흔들려서 빠지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 하지 뭐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. 사실 치과에도 이가 안 좋아서 오시는 경우가 아니라 집에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가 아예 빠졌어요. 빠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많지는 않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 아쉽게도 임플란트조차 못할 정도로 뼈 소실이 심한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에요. 뭐냐면 우리 치아가 있으면 치아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겠죠. 머리와 뿌리 중에서 이 뿌리 부분은 이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데 이 뿌리 길이가 있잖아요. 우리 치아가 한 절반 정도 뼈가 녹을 때까지도 사실 치아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. 근데 흔들린다고 하면 그 이상 좀 진행이 된 경우인데요. 그 이상 진행이 됐다는 건 결국 원래 갖고 있던 뼈의 2분의 1 이상 좀 많이 녹아내린 상태가 되겠죠. 근데 거기서 아예 이가 정말 흔들려서 빠질 때까지 방치했다가 오게 되는 경우는 남아있는 밑에 부분 뼈까지 다 소실되고 그 주변에 좀 광범위한 염증 상태가 생기는 경우들이에요. 그런 경우라면 보통 우리가 이가 아프거나 뭐 충치나 이런 상태로 이를 뺐을 때 주변 잇몸뼈가 아주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를 뺀 뿌리 옆에 자리들은 잘 아물어요. 잇몸병이 좀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발치한 경우라도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뼈가 녹았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뼈가 건전하다면 어느 정도 재생이 될 수 있고, 모자른 부분을 뼈 이식을 통해서, 인공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런 뼈가 치조골이 모두 다 없어진 경우라면 정말 임플란트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. 우리 이렇게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다 물리는 높이가 있죠. 거기서 위에 상부의 골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밑에다가, 정말 밑에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위에 뼈는 없어졌고 밑에 부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경우에 남아있는 치아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. 네. 이가 길어지게 되면 앞니 쪽이나 이런 쪽이라면 심미적으로도 안 좋을 수 있고요. 임플란트를 하게 되더라도 저기 깊은데 잇몸 부분까지 소실된 경우라서 나중에 주변에 음식물 끼임이나 뭐 양치 관리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어진 임플란트가 뼈가 그래도 건전한 경우에 심은 임플란트보다 임플란트의 예후나 수명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.